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원클릭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환자를 접수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환자를 접수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이뤄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는 업무입니다. 환자 접수를 통해서 접수 시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 관리도 가능하고요. 접수 목록에 그런 모든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이 환자가 얼마나 대기를 했고 얼마나 진료 시간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서 환자 접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꼭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클릭에서 이 환자 접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는 화면이 원클릭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스크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신규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차트를 등록을 하는 업무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었던 차트를 검색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 접수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규로 내원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신안 등록 버튼을 눌러서 환자의 세세한 인적 정보를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차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가 생성이 되면은 그 차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접수 버튼을 눌러서 환자의 접수 목록이 밑에 생성이 되게 돼요. 기존에 내원했었던 환자는 차트를 이름이나 차트 번호를 통해서 검색을 진행하게 되겠죠? 네, 검색된 환자는 이렇게 메인 환자 검색창에 표시가 됩니다. 이 환자도 동일하게 차트가 검색된 상태에서 접수 버튼을 누르면 접수 목록에 접수 리스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접수를 버튼을 누른 순간 접수 시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몇 분인지도 여기 옆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서 알려드렸던 데스크 환경 설정 중에 대기 시간이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빨갛게 하이라이트 되는 기능이 있었죠. 그 기능이랑 함께 사용하시면 환자의 대기 환자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환자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 환자를 선택을 하거나 신규 환자를 생성을 해가지고 접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환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전달을 드려볼게요. 네, 환자를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부가 정보라는 버튼을 눌러서 환자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 외에 이메일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내원 동기 같이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메뉴를 펼쳐놨는데요. 이 메뉴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면 내원 동기가 있다면 그 내원 동기를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신규 환자 유치라든지 다양한 마케팅 채널로 비용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버스 광고에서 낸 광고가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좀 카운팅하기 위해서라도 내원 동기를 꼭꼭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경영 통계에서도 내원 동기별로 환자의 통계를 볼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 내원 동기를 꼭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원 동기를 여기서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소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소개자 탭에다가 소개자 추가를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소개자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환자가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VIP 관리도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원 동기랑 소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개자 추가까지 환자 차트 등록할 때 꼭 진행해 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론적으로는 환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데스크 메뉴에서는 이런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환자 관리를 조금 더 꼼꼼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을 배정하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규모가 작을 때는 한 명의 직원들이 모든 환자를 케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직원들이 많을 경우에는 환자마다 담당 직원을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섬세한 관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위생사라는 메뉴를 넣어놨습니다. 데스크 메뉴에서 환자 정보 지금 영역 보이시죠? 여기를 보면은 환자의 인적 정보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가 정보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담당 의사랑 위생사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담당 의사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클릭에 하는 환자의 주 진료를 담당하는 담당 의사를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담당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담당 의사 옆에 있는 담당 위생사에 그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나중에 위생사별 혹은 의사별 통계에서도 환자 정보를 다 추출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한 환자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마다 담당 직원을 담당 위생사에 저장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당 위생사를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접수하실 때 여기 화면에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옆으로 스크롤하시면 쭉 보이시거든요. 담당 위생사가 누구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팝업 메모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클릭에는 팝업 메모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진료에 참고해야 할 특이사항들을 팝업 메모에 기록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환자에 대한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데스크 화면에 특이사항이라는 공간도 있고 일별 메모라는 메뉴도 있어서 여기에도 환자분들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실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내가 보려고 의도를 해야 볼 수 있는 공간이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특별히 참고해야 되는 특이사항들을 좀 참고할 수 있게끔 팝업 메모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 색깔로 스티커처럼 되어 있는 이 메모에 이 환자에 대한 특이사항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환자를 선택했을 때도 팝업이 되고요. 진료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도 이 팝업 메모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되는 정보가 적혀 있는 거를 메모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참고를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진료실에서 전자차트 화면을 띄워놓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에 대한 메모가 팝업이 되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비밀 메모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료실에서 환자에 대한 메모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비밀 옵션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진료실에서 이 환자를 조회를 하거나 진료를 시작했을 때 메모가 팝업되지는 않고 여기 메인 환자 검색창 오른쪽에 있는 메모 아이콘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메모가 있다는 정보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환자분이 체어에 누웠을 때 잠깐 눌러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환자에 대한 특이사항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비밀 메모 설정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숨길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디컬 얼럿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디컬 얼럿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전신 질환을 등록하고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보통 치과에서는 PMH라고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클릭에는 메디컬 얼럿이라는 기능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은 데스크 메뉴에서 환자를 선택한 다음에 환자 정보를 오른쪽에 보면 메디컬 얼럿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메디컬 얼럿 입력 창이라는 게 실행이 되고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항혈전제 복용, 고혈압, 결핵, 페니실린 알러지 등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들 중에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환자는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고 감염성 심내막염을 앓고 있으며 위장장애가 있으니까 약 처방할 때 주의해 주세요라는 추가적인 코멘트도 달 수 있겠죠. 이 정보를 쭉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거를 입력한 날짜 기준으로 요러요러한 PMH가 등록됐다고 입력이 되고요. 이 정보들이 전자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진료에도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내원했을 때 이런 PMH를 가지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꼭꼭 이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다음으로는 CC 입력 기능인데요. CC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치과를 내원한 주요 이유죠. 그래서 아마 데스크에서 가장 많이 접수가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스크 메뉴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데스크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환자를 조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팝업 창 때문에 좀 가려 보이는데 이 부분쯤에 CC가 있을 거예요. CC 입력 버튼을 누르면 이 창이 딱 실행이 되고요. 이 CC 입력 창에서 몇 번 치아에 어떤 정보로 치과에 내원을 하게 됐는지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과 동시에 저장과 접수 업무를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저장만 눌러서 CC를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이 CC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입력한 날짜 기준으로 몇 번 치아에 어떤 CC가 있었다는 게 또 전자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데스크에서 진료실로 구두상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전자차트만 딱 띄우면 어떤 CC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의 CC는 이렇게 데스크 메뉴에서도 가능하고 전자차트 메뉴나 다른 메뉴에서도 CC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환자 접수부터 환자 관리하는 관점에서 CC 입력하는 기능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접수된 환자에 대해서 진료도 입력하고 예약이나 리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